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는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저에게 신뢰를 준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깰 정도면 비트코인만 위협이 되겠습니까? 은행 전산망이라든지 국가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은행의 보안망하고 비트코인의 보안망은 다르긴 합니다만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까지 나왔던 컴퓨터의 성능을 몇십만 배, 몇억 배 그렇게 증강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기존 컴퓨터로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시간에 암호를 해독해서 깰 수 있다. 이런 게 위협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 정도로 성능이 강해진다면 다른 시스템도 나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이해한 지금까지의 관련된 정보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종말, 비트코인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과격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비트코인의 위협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양자 컴퓨터의 마케팅이다. 위협이 과장됐다.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 수억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무력화시키고 지갑을 갈취할 것이라는 공포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다. 찰스 에드워즈라는 투자회사 설립자입니다. 양자의 위협을 농담 취급하는 바보들을 없애려면 거대한 하락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에드워즈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위협이 되는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해 내에 양자 내성을 갖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5만 달러 밑으로 처박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이런 양자 컴퓨터의 위협을 근거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마케팅을 위한 헛소리다. 그리고 시기상조이자 지나친 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고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이 감지되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방어 체계를 갖추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뉴스인데요. 월가의 큰손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는 비트코인을 버리고 금을 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주식 전략 총괄인 크리스토퍼 우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뉴스레터를 지금 10년 넘게 발행해 오고 있는데 그리드 앤 피어, 탐욕과 공포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우드가 자기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원래 10% 들어있었는데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실물금과 금광 관련 주식을 각각 5%씩 채워 넣으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비트코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가장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퍼 우드는 비트코인을 10% 배정했던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서 금과 금광 관련 기업에 대한 주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우드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10년 후가 아닌 불과 몇 년 안에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려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려는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슈퍼컴퓨터보다 몇억 배가 되는데 기존의 컴퓨터를 못 깨트린다고 했던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이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쉽게 깨트릴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의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양자 컴퓨터의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이 좀 과장됐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일론 머스크의 판단입니다.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그록이라는 AI를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록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인공지능은 그록이고 그다음에 챗GPT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이런 것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니까 당연히 자기가 운영하는 그록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록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 2025년에 여러 가지 평가 또 전문가의 조사 기반으로 그록이 답변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핵심 암호화 알고리즘이 SHA-256을 5년 내에 깨트릴 확률은 0%이다. 그리고 2035년까지 깨트릴 확률은 10%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류 보정 큐빗이 1000개가 넘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IBM의 양자 컴퓨팅 기술 발전 소식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다가 이걸 게시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채굴의 핵심 알고리즘인 SHA-256을 깨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었고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해싱이 안전하다. 향후 5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SHA-256을 해독할 확률은 0%.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확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지만 2035년까지도 10% 미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물리학과 공학에 아주 조예가 깊죠. 그리고 코딩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해서도 가장 천재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을,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을 본인이 판단하지 못해서 그록에게 물어봤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그록이, 개발한 그록이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 체계라는 것을 또 마케팅도 할 겸 또 하도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위협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관심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겸 해서 그록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X에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X에 이것을 게시한 것은 그록의 답변이 일론 머스크 본인이 평가하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과 그록의 답변이 일치했기 때문에 게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그걸 홍보할 겸 그리고 양자 컴퓨터 위협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할 겸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서 우려하는 비트코이너들에 대해서 안심하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죠. 일론 머스크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까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11,500개를 갖고 있고 스페이스X도 상당히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미래의 에너지 기반 진정한 통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정말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비트코인을 매각했을 겁니다. 그록의 답변을 X에 게시를 하지도 않았겠죠. 일론 머스크는 양자 위협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71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CEO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이클 세일러는 원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는 비트코인 기업으로 변신을 했고 앞에 마이크로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트래티지가 됐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그러니까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입니다. 그냥 일반 회사의 회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공학도 출신이고 그리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을 평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양자 컴퓨터 위험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과장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이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양자 내성, 양자 컴퓨터에 대해 저항성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이클 세일러가 자기 X에 게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퀀텀 립이라고 하면서 퀀텀 컴퓨팅은 비트코인을 깨트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든 잇, 강화시킬 것이다. 네트워크는 업그레이드 되고 활성 코인은 이전될 것이고 분실 코인은 동결될 것이다. 그러면 보안성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공급은 줄어든다. 비트코인은 더 성숙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과장됐다라는 본인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et's say sometime in the next 30 or 40 years or whenever it happens, someone comes up with a powerful computer, which we will call a quantum computer, which actually does something useful. And the useful thing is it cracks cryptography. Then I would acknowledge it's a problem for the human race. It's a problem for every government, every company, every individual. Because if I really can crack cryptography, that means everything that's digital in your life is now at risk. That means I can launch, nuclear weapons. That means I can take over the government. That means I can have the Interpol kick your door in and shoot you with a fake arrest warrant, right? So the point really is all of civilization breaks down into chaos if Dr. Evil gets the hypothetical quantum computer that really does work. Let's imagine that threat. What's my response? The response is obvious, which is every computer scientist on the planet has a vested interest in upgrading the cryptography that we use to secure our networks and our systems. We will do that. If the quantum computer, the quantum chip that Google offered actually threatened cryptography, Google's own engineers would be releasing a set of upgrades to their own encryption, and they'd be huddled with Microsoft engineers right now because Google and Microsoft would be the two biggest losers. And if they didn't, Zuckerberg would be doing it at Meta. So ultimately, it's not a Bitcoin specific thing. It's a human race specific thing. 앞으로 3, 40년 후에 또 그보다 빠른 시간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유용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디지털화된 우리의 모든 삶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중에서 디지털화된 게 너무 많죠. 우리 신분증도 디지털화되어 있고 은행 거래도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는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핵 보유 국가들의 어떤 핵무기 발사, 핵로켓 발사도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위협에 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전산망을 조작하면 가짜 영장을 발부해서 경찰이 나를 체포하러 올 수도 있고 닥터 이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닥터 이블, 양자 컴퓨터가 정말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지구상에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지구 전체가 위협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가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닥터 이블이 돼서 이런 나쁜 짓, 못된 짓, 기존에 있는 암호체계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깨트리고 이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암호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전부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깨트릴 정도로 위협이 된다면 이 기업 자체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한다면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은 단지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왜?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그 정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디지털 세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정도가 될 때까지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소프트웨어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나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계속 유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면 깨질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위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당장 5년 내에 일어날 확률은 0%, 10년 내에 일어날 확률도 10% 이하다라는 그록의 답변을 공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지금 71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이해 당사자가 마이클 세일러죠.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하거나 비트코인을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린다면 마이클 세일러는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지금 100조 원어치나 비트코인을 샀는데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평가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공학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한 평가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프리스 은행의 주식 전략 총괄인데, 이 사람이 10%까지 늘렸다가 바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0%밖에 원래도 투자를 안 했는데 그거 빼면서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조 원의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공학자 출신인 마이클 세일러 회장과 은행에서 주식 전략을 총괄하고 비트코인에 10% 묻었다가 그 10%도 빼서 지금 금으로 바꾼 크리스토퍼 우드의 평가 중에 어느 쪽이 더 신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크리스토퍼 우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인 그가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사실상 없다, 당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크리스토퍼 우드가 10%를 포트폴리오에서 뺐다고 해서 놀래서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전문가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백은 영국의 암호학자이자 블록스트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의 사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는 블록스트립이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이 사람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 사용되는 해시 캐시를 만든 사람이고, 아담 백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할 피니와 아담 백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기꾼 중에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할 피니 아니면 아담 백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 했는데, 할 피니는 2014년에 루게릭병으로 죽었고 아담 백은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담 백은 비트코인 생태계라든지 비트코인 역사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인물이고 암호화계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하고 같이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위협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 6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1년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아담 백이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Well, I think actually, if you read there's a particular quantum press release that is, and this happens from every some number of months, that there's some press release to do with quantum, and then the Bitcoin FUD fires up how Bitcoin's dead because quantum is here, and of course it's always probably a decade or two premature for actually being practical, but this particular one is Google Willow. And if you read the actual Google Willow material, it's fairly well balanced. It caveats that they're pretty early. You can't really use it for anything practical yet, but they think it's, an architectural improvement in error correction and a few things. There's a lot of technology that has to come together and get scaled massively from where things are now until it works. And I think one thing that they do is they benchmark some artificial sort of synthetic behavior. And so I was trying to sort of research and ask people who look at quantum algorithms more commonly what the actual performance on relevant things are. So it'd be good to know, not does it have quantum symmetry for something that nobody cares about that doesn't mean anything, but, how big of a number can it factor? And it turns out, I think that other than sort of shortcuts, they have not been able to factor the number 15 yet, which sounds laughable because, children could do that at school and so on. But
It's because if you want to use the proper algorithm, you have to do modular exponentiation. And the circuit to do modular exponentiation is too big to fit in any of the quantum computers in the last, and they've been around for 26 years. The first one was like 3 bits in 1998, I think. That was the very first physical quantum computer. So they still can't do that, right? So I was thinking, they're talking about 100-bit quantum computers and they're not all comparable. So, well, how many bits can you factor? And I start reading a bunch of stuff, and apparently, basically, unless you cheat and take shortcuts and you don't do the hard stuff, 0 bits. So we don't even have a cryptographically relevant benchmark yet, right? And Bitcoin doesn't use factoring, but it's something, similar kind of concept in terms of hardness. And they seem to focus more on factoring because it's a sort of simpler problem to work with. But, if they start factoring cryptographically relevant RSA numbers, that's time to start paying attention. So, it's kind of tempting to propose a bet to some of them because they're saying that we should watch out by 2028. Like, no way. So that's where I'm at.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백이 출연한 이 영상과 관련된 기사를 제목만 번역이 됐네요. 아담 백이 셧다운 시켰다. 퀀텀 퍼드, Fear, Uncertainty, Doubt.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퍼드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퍼드에 대해서 셧다운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학자이자 사토시 나카모토로 후보로도 꼽혔던 아담 백은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이제 퍼드에 불과하다.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발행한 이 영상은 굉장히 길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좀 쉽게 번역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담 백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현 단계에서 평가할 때 과장돼 있다. 헛소리다. 아담 백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할 만한 3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 자, 5년 내엔 0%, 10년 내에는 10%도 안 된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회장도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 되면 그게 왜 비트코인에만 위협이 되겠냐? 디지털로 구축되어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위협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는 헛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학의 대가이자 비트코인 초기 개발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아담 백, 현재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양자 컴퓨터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산업계가 극복해야 될 기술적인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대로만 머물고 있다면 언젠가는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런 개발자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따라서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파괴될 것이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금으로 옮겨 타야 된다.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담 백이 본인의 X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2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경고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어떤 위협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4가지 유형의 주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주소가 있습니다. 레거시 주소라고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그윗 주소와 최근에 2021년에 업그레이드된 탭루트 주소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에 만들어진 이 레거시 주소는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 비트코인의 주소 유형이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글래스 노드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아래 짙은 갈색 부분이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 때 주로 쓰던 레거시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세그윗 주소이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온 주소고, 최근에 나온 탭 루트 주소가 여기 보시면 P2TR이라고 되어 있는 게 TR이 탭 루트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탭 루트 주소가 늘어나고 있고, 세그윗 주소도 늘어나고 있고, 레거시 주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중에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취약한 주소가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 때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유형의 주소인 레거시 주소인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이 주소를 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양자 컴퓨터 위협이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에 좀 더 강한 주소로 이전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이 갈색 부분은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죽었거나 분실했거나, 이런 지갑은 이런 위협을 안다 해도 옮길 수가 없죠. 양자 컴퓨터 시대에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중에 윌리 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그윗 지갑을 활용하면 세그윗 주소가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세그윗 주소가 근본적인 해결책, 당장의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 될 정도로 뭔가 상용화되거나 성능이 개선될 것에 대비해서 주소를 일단 세그윗 주소로 바꿔놓으면 좀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클 세일러가 네트워크는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액티브 코인은 마이그레이트 되고 로스트 코인은 동결이 된다, 그러니까 보안성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서플라이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비트코인의 어떤 개선을 위한 제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제안이 채택이 되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프로포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는 주장 중에서 과거 사토시 시대 때 주로 쓰던 이 레거시 주소를 아예 동결시켜 버리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토시 시대 때 그 지갑에서 다른 주소로 마이그레이트 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이 물량들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주소를 옮겨놓는 거지만,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아예 이 주소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하드포크를 한다든지 소프트포크를 한다든지,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보안에 취약한 주소에 있는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동결시켜버리는, 영원히 잠재워버리는 이런 전략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아까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 체계이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닥치면 그 위협에 충분히 대응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 될 정도로 어떤 성능이 발전된다면 이런 조치를 당장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활성화된 주소,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협이 된다고 할 때 그 개인 키,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들이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시킬 수 없는 것들은 뭐죠? 주인이 없는 거죠. 주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키를 분실했거나,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비트코인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비해서 여기 있는 이만큼이 마이그레이트, 딴 데로 옮겨갔거나 얘를 완전히 동결시켜버리면, 이게 지금 물량이 보시면 전체에 여기가 20%입니다. 20%. 한 20% 조금 안 되거나, 그전에는 처음에는 50% 넘었지만 계속해서 주소가 다른 유형의 주소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요만큼 남아있는데, 얘는 그러면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공급이 줄어들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올라간다 라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야기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안전한 주소 체계로 옮겨놓으면 될 일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는 더욱더 강해진다. 그리고 공급은 줄어든다.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셀러 회장이 주장하는 바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백이 이야기하는 바도 저는 아담 백을 신뢰합니다. 그런 비트코인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이 될 정도로 비트코인 생태계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일제히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이클 셀러 회장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공급은 줄어들고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넣었다가 뺀 사람, 그런 사람의 말과 100조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MIT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인 마이클 셀러 회장과 일론 머스크와 아담 백의 말 중에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임은 분명하다.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조치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위협할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5년, 10년, 아담 백 같은 경우 20년, 30년, 40년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고, 마이클 셀러 회장의 말처럼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주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사용자, 주인, 소유주가 죽었거나 키를 잃어버려서 통제권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냥 네트워크에서. 양자 컴퓨터 파괴를 하든 말든 해킹을 하든 말든 걔네는 비트코인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공급량 2100만 개가 아니라 1600만 개, 1700만 개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로스트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있는 110만 개 조금 못 되는 그 물량 포함해서 한 400만 개가 최대 로스트 비트코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0만 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공급량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게 종합적인 제 결론입니다.